어제 오늘 코인 시장은 조용한 횡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ETF 자금 흐름 변화, 기관 매수세 약화, 그리고 개별 코인들의 급등락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내부가 꽤 복잡하게 움직인 시기였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흐름부터 살펴보면 여전히 갤갤거리는 가격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64,000달러 주까지 상승해서 짧은 기간 동안 나름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금 가격이 하락하고 오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통 금융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바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저점 구간에 진입했다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제발 지금 즈음의 가격이 저점이길 바라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SK하이닉스가 265억 달러 규모의 IPO로 시장에 등장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이 영향이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은 65,000달러를 다시 노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이 이틀째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기관이 이 분위기를 받쳐주지 못하는 아쉬운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기관이 빠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개인 매수세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흐름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물론 개미가 시장을 받치고 이후 기관이 들어와서 큰 상승으로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요. 그런 이유로 오늘은 딱히 큰 상승도 하락도 없는 비트코인이 64,000달러 초반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가 22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TF는 여전히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를 줄이는 상황이라서 최근 펀더멘탈이 분명 좋아지고 있지만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더리움 흐름도 함께 살펴보면 최근 3일 동안 이더리움은 꾸준히 1790에서 1800달러 사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알트 대장답게 이더리움은 글로벌 긴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시장 반등의 중심축 역할을 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동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코인 시장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이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최근 디파이와 레이어2 생태계에서 여러 업데이트가 이어지는 호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서 상승 모멘텀이 크게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시장이 회복하면 반영되지 못했던 호재가 한 방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투자로도 꽤나 괜찮은 포지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코인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면 시총이 100위권 이하로 매우 낮은 코인을 빼고 최근 3일 동안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코인은 버추얼 프로토콜로 17% 이상 상승하며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음악 기반 프로젝트인 오디에라와 밈코어도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 모멘텀을 이어갔는데요. 버추얼 프로토콜은 최근 커뮤니티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붙은 상태입니다. 특히 소규모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들이 시장 전반이 조용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상승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모포는 최근 3일간 하락률 1위를 기록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디파이 시장 전반의 조정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베니스 토큰과 주피터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강하게 나타난다는 건 시장이 아직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3일 동안 ETF 자금이 빠져나가고 공포지수가 극단적 공포를 기록하는 날에는 이런 개별 코인들의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리플을 빼놓을 수 없죠. 리플은 최근 1.1달러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 7월 초부터 현재까지 리플은 1.09달러에서 1.1달러 사이를 오가며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리플은 현재 장기적인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7월 기록했던 3.65달러라는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가격 압박을 받아오면서 많은 분석가들은 현재 1달러에서 1.05달러 사이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물시장에서의 미결제 약정이 다소 줄어들고 있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리플은 눈에 띄는 호재 발표가 있지 않은 이상 상승 재료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리플이 7월에 역사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던 계절적 특성을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기술적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태라서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눈에 띄는 확실한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재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 소식인데 이 법안이 통과돼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다른 호재가 발표되어야만 현재의 1.1달러대 박스권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워축으로는 리플 상승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리플 XRP가 지난 2024년에 보여줬던 500%대 폭발적인 상승세를 지금 다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과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기대감이 있었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기라서 리플도 함께 급등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와 같은 큰 호재가 발생된다 해도 예전처럼 눈에 띄는 상승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현재 AI와 반도체 산업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군은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은 비단 리플만의 문제라기보다 코인 시장 전반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코인 시장은 투자 자금이 들어올 명분도 확률도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가 터져주지 않는 이상 예전과 같은 떡상 분위기가 연출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주식시장, 특히 AI 관련 산업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때 진정한 코인 상승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정리드렸던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주가 최근 남부럽지 않은 떡상을 충분히 해주기도 한 만큼 이제는 코인 시장에도 자금이 솔솔 들어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토요일에 전반적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